지금 스페인의 대형은행 BBVA 측에서 리플의 커스터디 기술을 채택을 했습니다. 은행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한다. 이게 겉으로만 봤을 때 흔한 서비스 같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하필 지금 이런 타이밍이고, 그리고 왜 하필 리플의 XRP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 자체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먼저 배경부터 풀어보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자산 규제, 이른바 미카라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발을 들이는 게 부담스러웠었고 법적 근거 자체가 불명확했었는데 이제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규칙이 생기니까 은행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 고객들은 이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있었고요. 은행들은 이거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겠죠. 우리가 더 안전한 금고를 제공하겠다. 바로 이런 전략들을 현재 들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전략들을 실행하게 될 은행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사실인데요. 이에 따른 XRP 가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플이 선택을 받은 거고, 커스터디, 즉 보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지갑 서비스가 아닙니다. 수많은 규제 요건들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해킹이나 사고에 대한 보안도 철저해야 되겠죠. 은행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구축을 하려면은 시간과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인프라 기술을 가진 파트너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은행은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파트너가 이번에 바로 리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XRP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당장 XRP가 보관 자산에 포함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번 계약 자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서비스인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자체가 확 튀어오를 만한, 급등할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플이라는 이름이 유럽 대형 은행의 시스템 한복판에 들어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전 세계 인프라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커스터디 계약 같은 경우는 XRP 가격에 있어서 펌핑 장치가 아닙니다. 백엔드, 그러니까 뒤에서 금융의 배관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눈에 안 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봤을 때 이게 가장 빠른 변화였다라고 말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은행이 문을 열면요, 개인 고객이 들어오겠죠. 그럼 개인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시장에 자금이 쌓입니다. 이런 자금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을 하는 거고, 커스터디에서 결제를 하고 또 결제에서 토큰화로 확장되는 이런 선순환 흐름들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관이 아니라 금융 백엔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겠죠. 이제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BBVA가 왜 리플을 선택을 했을까? 그 정답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 구조 때문인 거고, 유럽은행이 요구하는 규제 적합성, 보안성, 확장성,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파트너가 많지 않다 보니까 리플은 XRP라는 코인을 넘어서 이미 기관이 원하는 인프라 회사로서 포지션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뉴스를 단순하게 가격이 안 오르네, 별거 아니네 이러고 넘기지 마셔야 되는 거고, 이런 인프라 계약이 하나둘 쌓이면서 결국에 XRP의 위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은행, 기관, 정부가 리플을 표준 인프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때부터 XRP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스페인 BBVA랑 리플의 계약 자체가 작은 뉴스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차트만 보느라고 지루하다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뒤에서는 이미 길이 깔리고 있다는 사실,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바로 내일의 표준이 되는 거고, 결국에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꿔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가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 리플 XRP를 둘러싸고 있는 시장에 나타난 세 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2025년을 XRP의 큰 상승 국면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요, 최근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조심해야 될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단기적인 불안감 속에서도 중장기 전략을 세우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로 몰려들고 있는 물량입니다. 바이낸스에 들어간 XRP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6억 개가 넘는 코인이 추가 입금이 됐습니다. 보통 거래소로 물량이 몰린다는 거는 매도 준비를 한다는 뜻이겠죠. 즉 누군가는 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에 압박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도 시장이 받아낼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최근에 2.7에서 2.8달러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선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벽이 지켜지게 된다면 단순한 하락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매집 신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볼 거는 리플 레저 생태계의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영역에서 XRP 원장에 예치된 자금 규모가 줄어들고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까지도 크게 감소를 했죠. 쉽게 말씀드려서
XRP를 기반으로서 하는 활동들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용성과 네트워크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서 조금은 무겁게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다만 시장 전체가 알트코인 약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요. 구글 검색 지수가 2달 만에 80% 이상 빠졌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XRP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는 뜻인 거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는 현재 이런 시점들이 종종 바닥 구간과 겹치고는 하겠죠. 관심이 식을 때 조용히 움직이는 건 대형 투자자들이고요. 그들의 매집 이후에 가격이 움직이면 다시 대중이 뛰어드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 가지 신호는 모두 단기적으로는 경고음에 가깝습니다. 매도 압력, 생태계 위축, 관심도 하락.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눈앞의 파도일 뿐인 거고, 더 멀리 보면은 제도권 편입이라거나 XRP ETF, 리플의 RLUSD 같은 이런 굵직한 호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시기에 불안함에 흔들리시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기회를 분리해서 보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이 위험 신호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수석 고문 측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는 미국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남겼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암호화폐,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씀드려서 달러의 디지털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신뢰도가 흔들릴 때 금과 스테이블 코인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다시 패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러시아에서 이런 시각을 드러낸 이유는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를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 미국 투자 리서치 회사 펀드 스트렛의 톰 리 측에서는요,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남기고 있는데, 근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당장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 상황이죠.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자산의 매력은 점점 줄어들고 그 돈이 가치가 희소한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인 거고, 즉 현재 부채 위기를 풀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 움직임까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하원 측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보관, 수탁 계획까지도 만들자는 얘기인데, 이게 단순하게 민간 투자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자산으로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이나 국채가 국가 자산의 기본이었지만요, 이제 비트코인도 그 틀 안에 들어오고자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다시 한번 순유입이 발생을 했는데,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이런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재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비트코인은 이제 제도권 자산이라는 인식을 굳혀가고 있다는 신호로서 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조 달러가 넘어가는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 자금도 잠재적인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금리 수익을 주는 곳에 묶여있지만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금의 일부가 수익을 찾아가지고 주식과 암호화폐로 이동이 가능한 거고, 단순하게 ETF 자금 유입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자금 풀의 일부가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들 한데 모아봤을 때 미국은 부채 위기를 단순하게 국채 발행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키우고 스테이블 코인 키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도구들을 이용해서 금융 질서를 다시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단기 가격에 오르내림 신경 쓰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손실 보시는 것보단요, 이런 구조 변화를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의 핵심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다루는 전략 자산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고, 시장이 단기 등락에 흔들리시기보다는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길게 바라보는 투자 관점이 필요한 시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투자 시장에서 꼭 해보셨으면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연습은 단순하게 매매를 많이 해보셔라가 아니라요, 본능적으로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본능을 거꾸로 이용할 줄 아는 연습인데요. 즉 사고 싶을 때는 매도할 줄 알고 또 팔고 싶을 때는 매수할 줄 아는 이런 훈련들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결국에 단기 저점에서 기회를 잡고 또 단기 고점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사람 투자 심리가 정말 단순해요. 10명 중에 9명은 올라갈 때 더 사고 싶죠. 또 떨어지면 어때요? 팔고 싶어지죠.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욕심이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또 고점에서 물려버리게 되는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근에 4,900원 리플이 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는 꼭 팔아야지, 수익 실현해야지 이렇게 다짐하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가격이 눈앞에 오면 대부분은 조금만 덜하는 기대감 때문에 매도 자체를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야말로 아주 조금이라도 매도를 연습하셔야 되는 시점인 거고, 그래야지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 수익
수익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리플이 하락했다가 조금 회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 오면 꼭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 가격이 오면은 다시 이번에는 돌파하겠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매도를 미루게 되는 게 사람 투자 심리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10명 중에 9명이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번 각인시켜드려야지 실견에서 욕심보다 내 자산을 지키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7일 리플이 힘차게 상승할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흐름이 5천원, 7천원, 만원 간다 이런 기대감까지도 컸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4,850원을 단기의 목표로 제시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도 결국에 팔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4,900원이든 5,000원이든 7,000원이든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이 하락하는 현실적인 가격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챙길 줄 아는 습관을 들이는 거겠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매도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부터 작은 연습이라도 해두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그 힘을 발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건강한 원칙 매매 꼭 스스로 몸에 익히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 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도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